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아십니까? 바로 웃는 얼굴인데요. 이 웃음은 스트레스의 천적이자 항생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웃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임선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암 환자 웃음 치료 전문 간호사로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1년간 실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웃음 치료를 겸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암 환자와 파킨슨 환자 웃음 치료가 제 주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내 웃음 치료로서 최고 권위자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방송 활동도 하시고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웃음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모두가 어떤 계기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듯이 저희가 2002년도에 진짜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진탕, 뇌진탕이라 아주 머리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냥 퉁 쳤다가 돌아왔지만 경추염자의 자폐자상. 그런데 알 수 없는 정말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전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 웃음이었고 웃음은 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되셨다. 네, 새로 태어난 말씀이시죠. 네. 그럼 오늘 강연을 통해서도 이런 웃음의 중요성, 또 치료에 대한 방법 이런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사람들이 웃음이 좋다는 건 너무나 알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몰라요. 진짜 좋은 건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몸으로 진짜 웃어보면 그 가치가 너무 남다른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좋고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웃는지도 알려드리고 싶고 웃음이 뭔지. 그럼 제가 했던 웃음 치료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러면 부작용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지로 조금 지나친 말로 내버려 두면 좋아질 그런 사람들까지도 억지로 하고 있는 웃음 치료가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먼저 사실은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임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나를 치유하는 힘에서 제가 이제 치유가 된다는 말은 웃음 치료라는 건 4주 이상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실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마저 내 오늘 웃은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얼굴 근육의 완벽한 스트레칭이 웃음이더라. 웃음은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웃으셨냐 그랬을 때 나 정말 많이 웃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웃으시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랑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할게요. 네. 우후 시작. 우후. 네, 오늘 제가 강연할 부분은 웃음, 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몇 번 핸드폰을 열어보셨나요? 많이요. 그러면 오늘 몇 걸음 정도 걸으신 것 같습니까? 한 10걸음 아니면 100보는 될 거라고 저는 저도 그 정도 걸었네요.
그렇다면 오늘 몇 번 정도 웃으셨나요? 아이에겐 짜증내지 않았나요? 시어른들께 뭐 아침 웃음은 드렸나요? 그런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헤아려 보면 실제 거의 웃지 않았다는 게 그날 마무리 때 물어보면 웃은 것 같지 않다라고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마저 내 오늘 웃은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한 번쯤 그러면 핸드폰은 손으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발로 걷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얼굴로 웃는 나에게 치유가 되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드는 이 웃음은 몇 번 웃지 못해요. 그러면 이 좋은 도대체 웃음이 뭔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인상 한번 칵 찡그리 보실래요? 최대한 저도 안 찡그리시군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찡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이 총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육의 개수가 낱낱이 이렇게 헤집어 보면 650개의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정말 얼굴은 둥근 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아주 밀접하게 8겹, 9겹 이루고 있어요. 이 얼굴 근육이 활짝 열려야 돼요. 한 가닥만 열려도 표정은 달라집니다. 또 얼굴 근육은 다른 근육과는 달리 신경 전달 신호가 그야말로 직통이에요. 딱 웃으면 바로 뇌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 다른 근육과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얼굴 근육의 완벽한 스트레칭이 웃음이더라. 지금 제가 먼저 꼭 찡그리 보라고 했던 이유가 실제 제가 암환자들 데리고 웃음 치료할 때 인상을 펴지 않고 웃었더니 지나가는 많은 의사들이 오늘 이 간호사님 왜 오늘 웃음소리가 짜증이 나냐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그냥 웃으면 누구나 들어도 좋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웃음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 내내 입꼬리 올리고 까마귀 발주름 만들고 기움 디신의 미소를 하는 얼굴 근육을 단전히 열었더니 지나가던 똑같은 가정의학과 의료진들이 어머 오늘 이 간호사님 사람들이 다 바뀌었나 봐요. 한 명도 바뀌지 않았어요. 표정만 바꾸어 있을 뿐인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웃음이란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의료인은 그냥 그런 것 같더라가 아니라 실제 성형외과 의사를 불렀죠. 부른 게 아니라 만나게 되었고 여쭈었더니 이 7번 안면신경에 지나는 얼굴 근육은 열려야만이 웃음이 만들어진다. 특히 리조리우스 머슬, 보조개 근육이 열리지 않으면 감정 또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쁜 아이 지나가면 어디 꼬집어주고 싶어요? 볼 꼬집어주고 싶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감정 리조리우스 머슬 보조개 근육이에요. 사실 지나간 사람 막 이렇게 여기 막 꼬집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이더라. 그리고 제 7번 안면신경의 자극이에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제가 웃음을 더 많이 드렸던 이유는 그분들은 7번 안면신경의 마비가 온 것처럼 얼굴이 축 내려오면서 거의 근육의 움직임이 없어요. 즉 도파민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근육에 힘을 주는 이 도파민의 부족으로 오는 파킨슨병은 얼굴이 가장 먼저 달라져요. 그리고 인중이 다 벌어져요. 저는 환자분들 이제 표정을 보기 시작했는데 인중이 살아 있어야 그 얼굴이 참 곱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부처님의 얼굴 미소, 인중이 굉장히 힘껏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인중을 잘 보셔야 저는 그걸 이쁘게 만들어 드리는 얼굴 웃음 기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웃음은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몸이 즐거워지면 감정이 생겼나요? 감정은 몸의 변화를 가져오고 몸은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얼굴에서 말하는 안면 피드백 효과예요. 얼굴을 열어라. 그리고 제7번 안면신경의 자극. 그리고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웃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정신환자들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안 웃어요.
많이 웃어요. 그런데 실실실 웃어요. 눈을 안 마주치고 웃어요. 웃으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웃게 되면 이 큰 웃음 있죠. 그냥 호탕하게 웃는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깔깔깔깔 엄마가 시끄러 이렇게 야단칠 정도로 건강하게 웃는 웃음은 정신과에서는 볼 수가 거의 없어요. 그냥 실실실 웃고 다니는 의미 없는 웃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웃음이더라. 뭐 언어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암 환자 웃음 치료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내려진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근육을 활짝 열어라. 제7번 안면신경, 결국 뇌의 12신경 중에 중요한 7번 신경의 자극, 뭐 다른 신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신경 자극이 웃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웃음이더라. 그렇다면 또 하나 의학적으로도 이런 웃음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누구나에게 말할 수 있는 웃음이라 머리가 숨 쉬는 거예요. 웃을 때 머리가 쉬게 됩니다. 머리가 숨 쉴 때 우리는 웃음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그 부처님의 미소, 뭐 천년 뭐 신라의 미소 등등 미소를 바라보고 있으면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 한수 위에 있는 듯한 어떤 그냥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의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수 위에 있는 것, 즉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웃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어떤 강의를 왔을 때 제 옆에 앉았던 스님 한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미소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생들을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너의 웃음 치료가 되려면 웃음을 한 수 위에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위에 있는 그것이 웃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러죠. 지금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는 거잖아요. 높은 수준의 깨달음. 즉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 머리예요. 머리가 숨쉬는 그곳. 그리고 높은 수준의 깨달음. 그래서 우차사 개콘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웃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를 지금도 보여드리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고 웃으신다는 거. 그렇다면 잠깐 그러면 웃음의 이런 이론들 우리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웃음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철학이라 하면 인생, 즉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자연현상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고민하던 분들도 웃음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누구 알고 계셔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 이런 부분들도 웃음에 대해서 매우 고민 많이를 했고 그들의 경험으로도 웃음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웃음 이론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는 건데 아주 막 이만큼 글을 써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월감의 이론이에요. 우월감의 이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척 아니 그것도 번대지만 잘난 것 같다는 어떤 감정이 들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뭐 이렇게 우리 월드컵 때 이겼을 때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것 또한 멋진 건강한 웃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크라테스와 이제 플라톤 이런 분들이 웃음의 우월감을 이야기했다면 그럼 그것만 웃음이 아니다. 모순 이론. 내가 어떤 기대감에 바뀌었을 때 내가 이럴 거라고 했는데 달라졌을 때 이제 모순 이론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자기 바지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뭐 아버지 바지를 입고 왔다 형 바지를 입고 왔다 질질 끌고 나온 다음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모순 이론, 기대 이론 거의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 또 하나가 이제 사회성 이론인데 사회성 이론은 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앙리베르고송의 이제 사회성 이론 적응이 되지 않으면 즉 사회적 어떤 현상에서 이런 모임에서 뭔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냥 비웃음거리라는 거죠. 그것 또한 웃음을 자아내더라.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안도감의 이론. 저는 이쪽에 이제 많은 무게를 두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특히 암 환자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의사가 암이 뭐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환자들은 웃음이 나오겠죠. 기쁨, 웃지는 않아도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있겠어요. 그때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내면의 웃음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안도감의 이론. 이런 프로이드가 이제 강조하는 안도감의 이론. 이런 웃음 이론들 덕분에 웃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철학자가 또 있나요? 니체와 우리 김미진 MC가 또 니체라고 말씀하시는 니체와 이제 또 임마누엘 칸트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들 또한 웃음은 진짜 치유 효과까지 있다라고 칸트는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꿀렁꿀렁 웃어 보시겠어요? 이 현경막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 그냥 일단 배를 잡고 여기 떨림이 있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뭐 이 정도 웃어가지고는 전혀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제대로 요절복통 나중에 하게 될 요절복통 반대소 등등등 하다 보면 이 현경막의 단축적인 수축이 되어 공명이 되어 나오는 소리가 진짜 웃음소리인데 실제 달라집니다. 치유 효과까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단순히 현경막의 단축적인 수축은 공명이 되어 나오는 소리가 웃음소리인데 옆에 옆구리의 갈비뼈 사이에 늑강근을 움직여 주어요. 그래서 폐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니체는 진짜 더 많이 웃을수록, 즉 정신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순수한 웃음이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웃음에 주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혜의 다락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웃음에 주는 의미를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웃음은 진짜 역경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짜 힘들 때 환자들이 한 번씩 웃어주면 가족은 안도에 숨을 쉬어요. 반대로 가족이 딱 웃는 가족이 이게 잠깐 웃고만 들어와도 내 결과가 좋구나. 환자가 웃어요. 웃음은 서로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제도 하지만 또 의사소통이에요. 눈빛만 보아도 우리 환자가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살짝 눈빛만 흔들려도 입꼬리만 살짝 내려가도 모든 걸 다 읽어요. 나 오늘 결과가 안 좋구나. 나 그렇게 오래 살 수 없겠구나. 다 감잡습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우리 환자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도 보호자들이 조금 더 웃어준다면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주면 환자는 또 건강 상태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의료진들도 환자가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웃어줍니다. 옛날에는 딱 고개 숙이고 진료받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의사의 표정 하나가 환자들의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제가 살아온 공간이 병원이에요. 31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웃음이 한 수 위에 내려다본다는 거, 실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높은 수준의 깨달음, 웃음이란. 저도 이제 학생들이 뭔가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저도 웃음이 나오고요. 학생들 역시 표정을 보면 어려운 용어를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이 딱 깨달으면 진짜 이게 막 순간적으로 웃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웃음이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꼭 낸다고 해서 그것만이 웃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누구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네, 돈도 중요하죠. 요즘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건강.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서 좋다는 음식 너무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또 좋다는 약도 어찌 그렇게 많은지. 저는 아마 약에 치여서 아마 사람들이 나중에 병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약,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하고 그리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은 누군가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너무나 이런 거라고 이제 다들 인식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인식한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남들이 정해준 행복의 틀에 다 갇혀버렸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항상 강조를 하는데 21세기 사람들 누구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 건강의 헬스의 어원이 해피니스의 어원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어의 헬렐레 아이고 누가 헬렐레 웃는다 그러죠. 지나가는 할머니께서 잘 웃는 아이 보고 아이고 참 저렇게 헬렐레 웃고 다니네 그러죠. 그 헬레가 웃다예요. 그 웃다에서 파생된 언어가 해피니스, 헬스예요. 그래서 21세기 제가 강조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웃으라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았더니 놀랍게도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잘 웃더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행복한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이 사이클이 어디든 간에 그냥 중요한 거예요. 행복, 건강, 그리고 웃음. 다른 말로 나는 건강한데 웃을 일이 하나도 없으면 120년을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웃을 일은 없어. 몸은 괜찮아. 그런데 또 반대로 조금 하나도 그냥 너무 아파.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것 또한 120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머금고 좀 많이 아까 제가 그랬죠. 그 하루에 몇 번 웃으셨냐 그랬을 때 나 정말 많이 웃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웃으시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그럼 왜 웃지 못할까요? 진짜 왜 웃지 못할까? 저는 제가 웃음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왜 웃지 않을까였었어요. 제가 웃음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환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제가 앉아있는 간호사실은 좀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문을 딱 사이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암병동 환자들.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딱 얼굴에 웃음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자일까? 웃지 않아서 환자가 되었다면 나 웃음을 찾아주어서 저 환자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웃음을 자세히 파고들었습니다. 왜 웃지 않을까? 놀랍게도 바쁘면 못 웃어요. 바쁠 망자 아시죠? 네. 죽을 망자잖아요. 바쁠 망, 죽을 망. 마음이 마음 심자가 앞에 있으면 바쁠 망이에요. 밑에 있으면 잊을 망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부모들이 119 응급구조사들이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의료진이 웃지는 않습니다. 바빠 죽겠다는 말이 딱 맞는 데가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는 순간이라면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바쁠 망자, 바빠 죽겠네 그러는 사람은 진짜 못 웃어요. 응급실 사람 못 웃죠. 또 한 군데 중환자실에 엉덩이를 뒤집지 못하는 사람이 웃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중환자 교육을 또 오랫동안 또 하게 된 순간이 있었고 그들을 보아하니 자기 힘으로 엉덩이를 뒤집지 못하는 사람 역시 다른 말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또한 웃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잊을망, 진짜 우리가 노망 났다, 뭐 정신 나갔다 요즘 말로는 뭐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뇌 시냅스들이 다 이제 조각조각 전기 신호를 못 보내는 그 상황, 그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즉 기억이 사라진 사람들, 행복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거의 웃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웃음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쁨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한 정신줄 놓지 않으셔야만이 웃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웃으면 될까요? 그렇죠. 좀 어렵죠. 그러면 웃지 못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건 제가 다 경험했던 거고 실제 병원에서 웃음이 없는 곳을 찾았어요. 어떤 부서가 가장 웃음이 필요할까 없을까 같은 말이에요.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사실은 웃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은 엄마의 웃음을 머금고
엄마의 칭찬을 먹고 자라야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즉 아이들의 감탄사가 엄마에게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 때문에 아이들과 관계가 더욱 좋은데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겐 엄마도 웃지 않아요. 그래서 자폐아를 둔 부모 웃음치료에 가서 제가 한동안 웃음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면, 즉 감탄사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정신과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요즘 아이들은 40년 전에 비해서 교육학자들의 발표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즉 감탄사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았더니 40%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또 정신과 교수님께, 이제 소아 정신과 교수님께, 어머 교수님, 요즘 애들이 이렇게 웃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간호사의 웃음이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잘 웃지 않아. 예전에 비해서 실제 웃을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40세가 되면, 즉 사회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극심할 그 나이가 되면 진짜 우리를 찾아올 아이들이, 즉 어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면 환자가 된다는 거.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옛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린 애들 죽인 그런 살인범들을, 범죄 심리를 담당했던 교수님께서 제가 근무했던 곳에 특강을 오셔서 하셨던 딱 한마디. 8살 이전에 부모의 웃음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스트레스에 극히 취약하고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소리를 많이 들려주어야 돼요. 그 학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 놀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친 지 이제 서울대 병원을 떠나서 이제 오래됐지 3개월 남짓 되었는데요. 애들이 너무 웃지 않아요. 더구나 마스크를 써서 웃지 않는다가 아니라 남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다 핸드폰 속에 그냥 무심한 표정으로 얼굴 내리고, 그래서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웃는 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또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웃음이 사라져요. 말소리가 투박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요? 이제 저같이 진짜 왜 그렇게 되는지. 시작. 그리고 A씨 한번 해보세요. 시작. A씨. 기분 나쁘나요? 안 나빠요. 이미 이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목은 필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이후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 기분 좋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소리를 담아내는 목소리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이렇게 내리고 A씨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마스크 A씨. 기분 나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을수록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제가 이 훈련을 많이 시키고 신혼부부들, 위기의 부부들이 가끔 찾아오면 제가 얼굴 표정부터 바꿉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웃음이 사라지면 이혼율이 높아질 거라는 거. 물론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감정의 문제라면 웃음을 잃어버린 채 이야기를 하고 그 들은 상대방은 더욱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이만한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어쨌든 노인들은 그러면 어떻냐? 노인들이 웃음을 잃어버리면요 입에 달고 살아요. 죽고 싶다고. 심심해서 죽겠다고. 이 심심함, 외로움, 웃음 없으면 인간이 견디낼 수 없는 진짜 지나친 고통이에요. 이 고통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깊이 드리겠지만 이 외로움을 느끼는 영역과 고통을 느끼는 영역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는 거나 심심해 죽는 거나 비슷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 웃음이 없으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제가 노인 웃음 치료에 가서 10분만 이렇게 웃게 만들어도 너무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웃음 치료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랑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할게요. 네. 우후 시작. 우후 10초 이상 머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웃지 못해서 다들 안 웃는다고 그러는데 혼자 하면 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웃음 기법들로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저랑 함께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대볼게요. 그러면 다른 거 함께 하면 된다.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까마귀 발주름을 내린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보석의 근육을 입꼬리, 즉 우리가 말하는 구각을 딱 올린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대혓골근과 소혓근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 보시고 나 귀엽지 하고 10초간 봐줍니다. 하나 둘 셋 나 귀엽지. 네,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집으로 들어올 때 뭐 또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때라도 며느리가 어머님 오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 가끔 그럽니다. 웃음 나를 치유하는 힘에서 제가 이제 치유가 된다는 말은 웃음 치료라는 건 그냥 한바탕 까르르 웃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치료가 되려면 4주 이상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좋은 쪽으로. 여기 이 상태에서 웃음 치료를 해서 여기까지 잠깐 좋은 상태로 돌려놓겠다 그러는데 정말 자칫 잘못하여 하면 안 되는 뭐 중증 우울증한테 웃음 치료를 해서 환자가 죽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른 뭐 특히 부작용이 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는 4주간 적어도 최소 4주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자가 어떤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일어났을 때를 웃음 치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는 한 50분 정도 하고요. 뭐 젊은 사람은 밤새도록 놀아도 괜찮잖아요. 알아서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까지는 하지 않고 웃음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하는데 기쁨의 신체화예요. 즐거운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서 이 몸이 근육이 주는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뇌를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나와줘야만이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웃음 치료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럼 어떤 게 좋았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체적으로 저는 제가 자폐, 자상, 숨도 좀 쉬기 어렵지만 제일 심한 건 경추염자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당겨서 이 척추가 아프고요. 이렇게 하면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트랙션이라서 이 목 당기는 거 있죠. 추를 달아서 당기는 거. 그럼 하루는 괜찮아요. 이렇게 3년간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아팠던 것이 지나가는 우리 가정의학과 과장님께서 이제 이 간호사는 이제 머릿속에 골뱅이 된 거래요. 숙이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딱 하고 이미 세팅이 되어서 다른 방향을 틀지 않으면 고생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가기 직전이었었어요. 정말 우울했어요. 저는 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가 그분에게 제가 다리가 안 부러지기 때문에 합의를 봐줬어요.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3일째 되던 날부터 꼼짝을 못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웃음 치료를 만나게 되어서 달라졌어요. 진짜 한바탕 웃고 왔더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짜증나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졌고요. 마음은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던 사람이 3년 내내 짜증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사줬대요. 근데 엄마가 기분 나쁘면 배가 고픈데도 빗자루로 때렸대요. 어쨌든 저는 제 부정적 감정이 훨씬 컸던 거죠. 그런데 웃음을 만나고 나서 제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커서 하는 말, 엄마가 웃음 치료를 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엄마는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엄마의 웃음을 참 좋아합니다. 3년 동안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의 웃음을 통해서 한자가 좋아지면 그 한자의 가족들이 좋아지고요. 또 그 가족들이 모여서 또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사회적 건강까지 가져오고 저는 제가 웃음 치료를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르신들이 365일 200원 저병원 다녀요.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웃음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그날만큼은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웃음치료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건강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웃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크게 끼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또 바라는 일이고요. 암 환자들 웃음 치료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암 환자 웃음 치료를 많이 했다고 한 건 병원의 특성상 또 저에게 암 환자들이 많이 와주셨고 또 그분들이 좋아지셨고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또 많은 의료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8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밥맛이 땡긴다. 그래서 진짜 밥만 보아도 구토를 하고 싶고 토해내고 싶었던 이 사항들이 죽 한 그릇 먹고 갈 정도는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8주 프로그램을 잠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에는 외과, 또 화요일에는 유방암 환자, 수요일에는 파킨슨, 내과 환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진짜 만나면 가슴 아픈, 더더욱 가슴 아픈 호스피스 환자들. 그래서 말기암 환자분들 웃음 치료는 요즘은 너무 환자가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 신규 간호사일 때는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한 동네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한 섬마을에 그 보호자들이 다 올라오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한 집에 한 집 건너 한 명씩이에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다 지금은 한 집에 2명씩이 암 환자예요. 딸이 유방암이면 엄마는 뭐 폐암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해서 정말 90 노모가 60대 딸의 아픔을 간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 웃음 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 시간표를 두고 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웃음 치료가 뭐냐? 웃음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최대 심장 박동수의 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진짜 운동했다고 느낄 만큼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 표현이 되어야 돼요.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 그리고 웃음 맹상이에요. 뭐 웃음 맹상이라 하여 막 이렇게 막 눈 감고 이런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까르르 웃고 난 뒤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 그 평온함, 그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웃음 소리였다면 가장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고요함, 깊은 고요함, 내면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 좌측 심장을 토닥토닥 하면요. 우리가 아기 재울 때 다닥 하는 거 있죠. 이 심첨, 심장 이제 박동이 시작되는 그 이제 SV 노드 쪽에 탁 누르면요. 다른 건 심장 박동수가 그지 의지대로 안 놓아지는데 여기를 토닥토닥 하면서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기도하는 것처럼 108배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터치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마이너스 소체, 파티니, 루피니 소체가 다 있어서 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우리 피부는 뇌신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음 맹상이라 하면 그야말로 맹상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맹상도 가끔은 초대를 해서 하지만 그냥 환자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맹상.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정말 20번씩만 마음으로 되뇌이면요. 너무 평온해져요. 맥박수가 딱 제자리에 돌아와요. 제가 호흡 관리까지는 전문가처럼은 못 해드리지만 제가 웃음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는 낱낱의 호흡으로 만나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면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음 명상까지 포함되었을 때를 웃음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 정도 한다는 거. 막 웃음 운동이 있죠. 이제 다음 저를 기대해 주셔도 좋은 건 2주, 3주, 4주차가 동물 웃음 운동으로 맥박수를 한껏 올려드릴 수 있어요. 최대 심장 박동수에 90이 올라가면 마라톤을 한 것처럼 기분 좋아진다는 거. 거기에는 사운드, 스피드, 심플, 섹시예요. 4가지 S가 들어갑니다. 오는 다음에 기대해 달라는 뜻에서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찾아보시면 돼요. 웃음 치료 효과를 구글 검색을 하셔도 되고 또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국회 도서실에 가셔서 웃음 치료라고 딱 치면 웃음요법, 웃음 치료 다르지 않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건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간호사는 이제 진짜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를 하지만 이 유접 분비를 위해서 웃음 치료를 했더니 실제 프롤락틴 등등이 분비가 되더라. 저는 제가 이제 진짜 우리 암 환자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왜 왔냐 그러면 잠을 잘 자서 온대요. 진짜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웃음일까? 결국은 저의 웃음 치료는 암 환자들을 깊게 주무시게 만들고 그때 멜라토닌이 생성되고 그 멜라토닌이 가장 강력한 항암제였다는 거죠. 효과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부작용은 웃으면 기분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집에 웃지 않는 우리 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애를 끌고 가서 웃음 치료하면 되겠네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절대적으로 정신 우울증은 뇌의 암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우울증 약물을 먹어야 웃을 힘이 있는 거지 진짜 웃을 힘도 없는데 억지로 어떻게 좀 웃었다고 했다면 진짜 그 다음 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힘을 가져요. 딱 죽을 만큼의 힘을 가지기 때문에 죽을 힘도 없던 사람이 웃고 나면 죽을 만큼의 힘을 가져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꼭 받고 즉 약물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웃음 치료를 겸해야지 참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우울증 환자가 거의 웃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웃게 하면 우울증이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더더욱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폐질환자들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말기암, 폐암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숨쉬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웃음이 좋다고 잘못 웃었다가는 가호흡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닐봉지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질환자들도 웃음 치료가 조심스럽고 천식 환자들도 이 목에 기관지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웃으시면 이 소리가 기관지를 자극하여 천식 발작이 일어나요. 제가 또 여러 보건소 웃음 치료에 가서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뇌질환자들 중에 간질 환자는 안 돼요. 뇌전증 환자분들은 그만큼 웃음이 뇌에 어딘지를 모르게 정말 뇌 전체를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간질 포인트를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보시는 분들은 웃음 치료는 아직 뇌전증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너의 웃음이 다른 모든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신경과 환자분들을 그 교수님들이 저에게 웃음 치료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너의 웃음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환자들이 웃으면 이렇게 병원에 많이 울지 않아도 될 텐데 실제 웃지 않고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신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연불 하시고 108배 하시고 그리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있었지만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함께 따라 웃어주시고 어느 한날 365일 중에 웃지 않다가 지혜의 다락방을 보는 오늘 까르륵 웃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웃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웃는 게 중요해요.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웃음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즉 여러분을 치유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의 의미와 그 힘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웃으러 오셨던 분, 실제 웃음을 만나서 좋아지신 분들 사례와 함께 그때 있었던 웃음 기법들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